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김용곤입니다. 최근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교수님 키가 너무 크세요. 예, 키만 큽니다. 몇이세요? 예, 187입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에서 오는 동교 엄마예요. 동교 어머니. 네. 네. 오늘 무릎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그러셔서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로 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내가 아이가 네. 11살인데 아이가 키가 작아요. 자녀분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03, 이거 개인적인 예. 네. 작다는 얘기시죠? 130.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농구를 하면 키가 크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키가 크려면 조상을 잘 만나야 합니다. 네. 부모님 키가 크셔야 아이의 키가 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정해진 키들이 다 있는데요. 그 정해진 키가 크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네. 밤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밤에 게임 시키지 마시고요. 네. 잘 자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농구라든가 줄넘기, 성장판을 자극해주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들은 키가 본인의 키만큼 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을 모두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예. 게 있는데요. 예. 저희 아이가 농구를 좋아해요. 근데 예. 농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축구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특히 농구나 축구 같은 활동이 많은 운동을 하면 무릎이 빨리 닳는다고 하잖아요. 맞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정답은 세모입니다. 농구나 축구와 같이 격렬한 운동은 네. 십자인대라든가 반월상 연골 또는 관절 연골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2차성 관절염이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한다면 네. 관절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키가 작고 허벅지가 두꺼워요. 허벅지가 두꺼우면 네. 무릎이 튼튼하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것 역시도 세모입니다.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두꺼우면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두껍지 않고 네. 지방만으로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은 무릎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사실은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나 아직 연골이 닳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운동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라든가 달리기,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농구, 축구도 다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연골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체중 부하가 걸리는 운동은 좋지 않고요. 수영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그리고 천천히 걷기 같이 체중 부하가 없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뒤로 걷기를 하면 예. 운동할 때 뒤로 걷기를 예. 하면 무릎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박수 앞뒤로 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예. 정답은 O입니다. 뒤로 걷게 되면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근육과 무릎 건강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뒤로 걷기를 하게 되면은 발 앞꿈치,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지면에 닿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에 충격이 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져서 많이 오세요. 네. 가끔 비가 오면 무릎이 시리거나 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같이 무릎하고 안 좋은데 예. 그게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날씨하고? O입니다. 가끔 예전에 할머니들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시리냐, 비가 오려나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는 대기압,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절의 내압이 올라갑니다. 관절 내압이 올라가면 주변 조직이 팽창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요.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이나 허리 수술하시고 나서는 도가니탕, 뭐 설렁탕, 뼈국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예. 그걸 먹어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예. 도가니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 있고요. 황산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실제로 연골 성분이 들어는 있습니다만 관절이나 뼈에 도움이 될 만큼 드실 수는 없습니다. 도가니탕을 좋아하시면 네네. 예, 관절 수술 후에 드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비만이 되면 오히려 무릎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부모님께 아, 글루코사민이랑 뭐 초록잎 홍합 초록잎 제품을 홍합이요? 제가 예. 구입을 해서 네. 치료 효과가 있나 해서 궁금하거든요. X입니다. 아쉽게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글루코사민에 대한 다기관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진행이 된 관절염 치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이걸 먹고 나서 관절염 환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제품화가 됐고 동물 실험에서는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에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는 인공 수술밖에 없는 건가요? X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많이 진행이 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을 1기부터 4기까지 정도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요. 1기라든가 2기에서는 약물 치료 또는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단지 4기, 그러니까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대퇴골과 경골의 뼈가 맞닿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연골이 약간의 남아있고 한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경이라든가 또는 휜다리 교정술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수술들이 있으니까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아, 예. 10년밖에 못 예. 쓴다는데 정말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여기 이제 인공관절 모형이 있는데요. 닳아서 없어진 뼈들을 다 갈아내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게 제작을 해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 물질을 이렇게 넣고요. 여기 사이에 보시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이런 인공관절 부위가 있는데요. 이 인공관절 부위가 사실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무릎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닳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10년 정도를 쓴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력의 발달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뒤쪽에 연골,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뒤쪽 연골 부위, 플라스틱 부위가 더 많이 닳게 되고요. 이 인공관절 자체가 너무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약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인 15년에서 20년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쪼그려 앉기라든가 구부리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무릎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참고하셔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 유튜브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네.